네, 선택경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주목을 받았던 증권주, 오늘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죠. 시가 배당률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증권주에 대한 전망 어떨지 4가지 중에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시가 배당률이 낮아진 증권주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1분기 말만 하더라도 2.7%였는데 불과 전일에 바로 2배 이상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 6.8%에서 4.1%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7% 가장 크게 내려왔고요. 중소형단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신영증권도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증권주는 낮은 주가 변동성 그리고 높은 시가 배당률이 골고루 보여지면서 현재 배당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 매력들이 덜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증권사 역시도 우려감을 또 하나 드러냈는데요.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더 이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을 표해 주실지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르락내리락 놀이기구처럼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천천히 나아갈 거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고요. 3번에는 증시부양책 계속되니까 로켓처럼 쭉 다시 우상향할 거다라는 기대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에는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급락할 거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지 한 가지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조정이 나왔던 증권주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증권주의 흐름은 아마 익숙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로 드렸던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놀이기구,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는 로켓, 고장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기존의 우리 증권주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움직임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이슈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는데 자, 두 분 각각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은 1번을 적어주셨네요. 오르락내리락 놀이기구. 그리고 김민석 매니저는 2번 천천히 나아가는 거북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볼 텐데 사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증권주 기존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하면 천천히 나아가는 거북이 쪽이 아닐까 싶은데 김민석 매니저님 2번입니까? 네, 저는 사실 3번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나아가는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표시에서 좀 강조를 드리는 게 결국에는 나아간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보다도 특히나 이제 테마적인 기대감이 남아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유망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결과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밸류업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증권주는 파는 게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던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주신 것처럼 시가 배당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상 보면은 이 시가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수치에 대한 차이뿐인 거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개당 이제 얼만큼에 대한 배당금을 주느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한 23%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증시에 대한 거래 대금이나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증권주들이 실적을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지만 2분기, 3분기가 흘러갈수록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증권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 패닉셀이 그렇게 길게는 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모아가도 충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3달 만에 2배가량 오르는 모습을 증권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천천히 더 나아갈 것이다라는 게 김민석 매니저의 이야기이고요. 일부 급등하면서 나오고 있는 착시라고 볼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김시은 팀장은 1번
오르락내리락 놀이기구를 적어주셨는데 야, 이게 진짜 증권주에는 사실 원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처럼 느껴져요. 어제도 이제 증권주 쪽에서의 하락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였습니다. 예.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신규로 매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증권사들의 리뷰를 보더라도 증권주는 긍정적인 뷰도 있고 부정적인 뷰도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 알고 있고 증권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혹은 배당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저 역시도 긍정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자리에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월봉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세 달째 상승하고 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를 상승하게 되었을 때 월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세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만 네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격도를 이제 좁히지 않고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번 달만큼의 상승세가 추가로 더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그만큼의 속도를 받쳐줄 것인가. 이거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은 다 깔려져 있고 그럼 정부 쪽에서 정책을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보고 계신 게 어떤 종목이죠? 지금 뭐 대다수가 비슷하긴 한데 NH투자증권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그렇고 삼성증권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가 비슷해요.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이번 달 막 상승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 달부터의 월봉상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대다수의 증권주들이 비슷한데 수급적인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성향이라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좀 장기로 보고 있는데 금투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성향도 일부 있어서 만약에 이들이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종목마다 위에서 하락한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지지해야 하는 라인을 깬 종목군도 있고 그래도 깨지 않고 하락세가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라인대를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라인대를 다시 한번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 쪽에서 다시 한번 속도감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신영증권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사주의 비중이 높다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지해야 할 주가를 잘 지키는 종목들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자사주 비중 같은 것들도 봐야 되는 겁니까? 자사주 비중 관련했을 때 뭐 KC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지금 뭐 증권주라든지 혹은 정부의 정책 관련했을 때도 사실은 종목군들마다 차트 흐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현증권을 보게 되었을 때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전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 라인대 15만 3천 라인대를 깨서는 안 돼요.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그 아래 하방이 조금 더 열릴 수가 있는데 13만 3천 라인대까지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하시고요.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오늘은 깨진 겁니까 그러면? 오늘은 깨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영증권이 지금 15만 3천 라인대가 사실 이때 상승 지금 보시면은 이때 강하게 상승했던 라인대를 예.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좀 깨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그 아래까지는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약간의 하락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긴 한데 사실 이 라인 때도 7만 8천 라인대를 지켜줬어야 됩니다. 예. 이런 중요한 라인대를 좀 그어보시고 하방이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의견 드릴게요. 좋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네. 그 앞서서 이제 천천히 가는 거북이 해주셨는데 네. 토끼 이길 만한 거북이 증권주 종목 뭐 눈여겨 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약간 살짝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이 워낙 이제 좋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오늘 약간 조정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얘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자사주 관련돼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한 23% 가량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지금처럼 유동성장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23% 자사주를 소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통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부모 자체가 줄어드니까 EPS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평가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모멘텀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격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고요.